파주 전원주택을 소개하고 있는 이태현입니다. 집 어떠세요? 느낌부터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1층, 2층, 3층으로 이루어져 있는 단독주택입니다. 타운하우스 형태로 해서 전체 이제 55세대가 지금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 지금 샘플하우스를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데, 여기 도로 지분을 빼고 대지 면적이 60평입니다. 그래서 건물이 앉혀져 있고 그 양옆으로 주차 공간,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동할 수 있는 것들, 텃밭들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보고 계십니다. 어떠십니까? 마당이 조금 더 넓어야 되겠다 그러면 저는 이제 파주의 중간쯤에 올라와 있는데, 여기서 조금 더 북쪽으로 문산 쪽으로 좀 가야 될 것 같고, 여기 너머 쪽으로는 이제 월롱역이 있고 서울 문산간 고속도로 이제 월롱 IC하고 가까운 데 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바로 금촌하고 붙어 있다는 얘기가 되기도 하겠죠. 이렇게 조금은 떨어져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의 니즈에 따라서 나는 마당이 좀 더 컸으면 좋겠어. 그럼 이제 관리 지역 중에서 생산 관리 지역으로 들어가서 대지가 100평이면 건폐율이 20%니까 약 80%인 마당, 대형 마당을 여러분들은 보실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 굉장히 낯설어질 거예요. 환경 자체가 멀리 떨어지게 되니까. 헷갈리지 마시고, 내가 찾는 집이 뭔지, 예쁜 집은 당연할 건데 마당의 크기라는 건 결과적으로는 서울 근접성하고도 관련성이 있습니다. 조금 더 근접해야 된다 그러면 어느 정도 선에서 절충을 좀 하셔야 되는데, 이 집을 보면서 그런 생각 다시 한 번 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들어오도록 하시죠. 요 구조로 쭉 이루어져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것처럼 잔디도 있고 테라스 데크들도 나와 있는 모습들 쭉 해서 저희는 바로 1층으로 들어옵니다. 자, 현관으로 해서 쭉 여러분들을 지금 제가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이게 지금 바닥이 20평이 조금 넘는데, 요 1층으로는 지금 거실하고 주방 요 두 가지 구조로만 지금 이루어져 있습니다. 룸들은 다 2층, 3층으로 지금 올라가 있는 구조. 커요.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바닥 평수가 지금 20평이 넘어가게 되면 룸이 하나 나와도 되는데, 얘네가 룸을 과감하게 버렸어요. 위쪽에서도 공간이 남기 때문인데, 이렇게 해서 거실도 약간 분리형 가능할 수 있는 느낌으로 좀 주고 있습니다. 구조를 본다 그러면 이게 목구조 주택입니다. 목조 주택 말고요, 목구조 주택입니다. 철근 콘크리트조라든지 저희가 구조를 나누는데, 이 집은 이제 목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사각형 모양으로 해서 3면이 지금 이제 환기 채광면을 좀 받고 있습니다. 요게 지금 남향면이라 그러면 양옆에 동향에서 서향으로 되니까 벽이 쭉 따라 들어가면서 하루 종일을 따뜻함 속에서 지낼 수가 있습니다. 집의 느낌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에어컨이 있어서가 아니라 집 자체의 느낌이 굉장히 쾌적한 느낌이 좀 있어요. 양옆에 그린벨트가 저희를 감싸고 있어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제 이어지는 게 이제 널찍하게 자리하고 있는 주방의 모습입니다. 중간으로 해서 당연히 계단으로 올라가게 되는 공간, 요렇게 해서 욕실부터 쭉 공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아쉽다면은 요게 너무 많이 튀어나왔다는 느낌이 좀 드네요. 요게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갔다든지 식탁을 좀 넣을 수 있는 공간까지도 여러분들 공급을 좀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 좀 아쉬움은 있는데, 공간만 놓고 보면은 적지 않은 공간인데, 글쎄 조금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럴까?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보입니다. 왼편으로는 지금 냉장고를 둘 수 있는 공간들, 그 다음에 굉장히 크게 자리하고 있는 다용도 공간까지도 앵글에 지금 계속 포함이 될 거예요. 재미있는 건 여기 아까 보였습니다만 환기창이 두 개가 있네요. 하나는 북향면으로, 하나는 서양면으로 두 개를 전체 사면을 다 받는 거, 이게 지금 단독주택의 특징입니다. 이제 빌라라든지 이런 것들은 붙어있기 때문에 받아봐야 3면인데 얘네는 4면을 다 받을 수 있죠. 볕이 됐든 뭐가 됐든 이렇게 해서 지금 환기창까지 두 개 있는 모습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 욕실도 굉장히 크죠. 사이즈가 1층 공간에서도 굉장히 넉넉하게 샤워까지 가능한 공간들. 뭐 굳이 근데 1층 내려와서 샤워를 할 이유가 있을까요? 1층이야 그냥 거실 주방에 식사하시면서 들어가서 손 닦고 살짝의 용변이면 될 것 같은데, 별로 글쎄 와닿지 않는 모습. 자,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드린 건 결국 나중에 집을 지어질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니즈를 좀 반영하십시오라는 저 하나의 팁이죠. 이게 만약에 집이 다 지어진 집이라면, 지어진 집에 대해 얘기하는 거는 제가 결국 이제 디스밖에 안 되는데, 디스라는 게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생각이 있는 것들 전달 받으심으로 해서 나중에 만약 이 집을 구매하실 때 이렇게 저렇게 지어달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고, 이런 것들도 좀 생각하시고 어떨까 싶습니다. 팁을 드리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계단이 굉장히 크게 되어 있으니까 계단 옆에 있는 다용도 공간들 좀 보셨습니다. 쭉 한번 올라가시죠. 저도 따라 올라가겠습니다. 화면을 그냥 가리지 않고 뒤에서 지금 한번 올라가 볼게요. 계단이 완만하죠?
편안하게 지금 올라가는 모습. 자, 요렇게 해서 가운데 작은 거실 같은 공간이 하나 있으면서 왼편으로 이제 방이, 자녀들 방이 되겠죠. 요렇게 방이 2개가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차례들 하나 보실까요? 자, 이렇게 해서 마루바닥을 향해서 쳐져 있고 서양면을 지금 대표적으로 받고 있는 집을 여러분들 지금 먼저 보셨고요. 그 옆에 있는 집은 이제 방은 남향면으로 나와 있는, 방이 뭐 엄청 크게 나오기보다는 이제 공간 분할을 해놨다는 느낌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분할이 잘 돼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방의 2개 모습. 그 다음에 여기가 안방의 모습으로. 안방은 쭉 들어가 보시면 붙박이장이 일단 기본 옵션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쭉 들어가 보시죠. 저렇게 드레스룸이 아니라 농으로 한쪽 벽면을 이제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가 놓여 있고, 그 안쪽으로는 그럼 당연스럽게 이제 욕실 혹은 화장대에 있는 공간들도 여러분이 화면 속에서 이제 보실 수 있어요. 널찍널찍하게 좀 자리하고, 끝자락으로는 쭉 들어가 보시면 저렇게 바깥으로 뻥 뚫려 있는 샤워까지 가능한 공간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십니다. 아래층에도 욕실이 큰 게 하나 있었고, 안방 욕실도 굉장히 큰데, 또 2층 욕실이 또 하나 또 있어요. 이쪽으로 와서 보시면 끝자락에 욕조가 들어가 있는, 그렇죠? 방 2개 있으니까 자녀분들이 됐든 누가 됐든 안쪽으로는 욕조가 들어가 있는 공간으로 크게 또 자리하고 있는 공간. 욕실이 3개인 구조. 아래층에 샤워는 저는 좀 없앴으면 하는 바람 있습니다. 끝자락에는 지금 이제 붙박이 되어 있는 모습도 보셨고. 자, 이러면 또다시 또 우리는 또 올라갈 텐데. 자, 올라가 볼까요? 그러면 이 위에는 뭐가 있을까요? 자, 옥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다락방의 개념이니까 조금 찌그러졌을 테고, 찌그러진 게 얼마나 찌그러졌는지, 높낮이가 어떤지 저희는 이제 살펴봐야겠죠? 저희 감독님도 크고 저도 키가 크니까 미로 짐작하시면 여러분들 어떻게 쓸모 있을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찌그러진 공간들이 어디까지가 유효한 공간인지, 어디까지가 조금 불필요한 공간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영화를 볼 수 있게끔, 수납할 수 있게끔,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납을 할 수 있게끔, 활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이것들이야말로 그냥 활용성을 더할 뿐이지 면적으로 봤었을 때 산입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것들로 사고 파는 기준을 삼지 마시고, 이런 공간이 있구나, 요거는 그냥 여유 공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이 공간이죠. 이제 옥상이 있게 될 텐데 옥상은 어떻게 나오는지 요게 이제 보실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요렇게, 요건 좀 보셔야겠죠? 외부에 아까 말씀드렸던 녹색의 물결들이 어떻게 보이는지, 요 옥상들이 지금은 약 1m 높이 속에서 그냥 난간이 좀 쳐져 있죠. 어린 자녀가 있다 그러면 좀 낮아요. 좀 더 올려야, 제 키만큼 높인다고 1m 80으로 올려야 되겠고, 더 올리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해서 요 공간 잘 타일까지 지금 깔려 있는데, 수도라든지 전기라든지 다 들어와 있으니까 여기서 파고라를 멋지게 해서 활용을 좀 하셔도 될 것 같고, 텐트를 치고 야외 생활 하시는 것들에 대한 로망이 계신 분들은 여기다가 장박을 하셔도 될 것 같고, 지인들 불러 모으셔서 밤에 바베큐 파티를 하기에도 아주 좋은 공간들. 밤이 되면 여기야말로 다 깜깜해지면서 하늘에는 별빛이 내려올 테니까 파티하기에는 더없이 좋은 장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가 지금 55세대로 이루어져 있는 집. 현재 나와 있는 주택들 중에서는 아주 저렴한 주택의 범주에 속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광고 속에서는 뭐 3억대에도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뭐 계산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고요. 어찌되었든지 간에 땅, 그 다음에 건축비를 포함했을 때는 적어도 4억대, 5억대 선상에서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만, 그래도 좀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집에는 맞습니다. 그래서 면적적으로도 1층, 2층, 다락까지 포함했을 때는 50평이 넘기 때문에 넉넉한 평수를 그렇게 살 수 있다 그러면 요즘 트렌드로 봤을 때는 굉장히 저렴한 범주에 넣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원룡역에 가깝고, 그런데 서울 문산간 고속도로 원롱 IC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가 전개되는 그 방향성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좋아지는 지역에 여러분들 들어와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북쪽이라는 건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 더 위쪽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는 것들인데, 그러면 좀 더 쌀 수 있느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만,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파주에 나와 있습니다. 원롱역 인근에 있는 단독주택 55세대 저렴하게 내가 원하는 것들을 넣었다 뺄 수 있는 구조를 팁을 삼아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렸습니다. 어떠십니까? 좋은 집 보고 좀 기분이 좀 좋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기분이 좀 좋습니다. 파주에서 직구하나 이태현입니다.